안녕하세요, 헤어닥터입니다. 오늘도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협에요 93세 되시는 어르신께서 오셨어요. 저는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저에게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왔어요. 원장 몇 시에 나와? 예, 저 11시에 나갑니다. 알았어. 1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추운 곳에서 떨고 있을 거다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급했지요.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11시 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르신께서요, 딸 집에서 얹혀서 사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늘 편안하게 살고 계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불편한 곳에서 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따님이 시집을 보냈더니 아이 둘을 낳고 나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친정 엄마에게 엄마 나 아기 좀 봐줘, 엄마 내 아이를 좀 봐줘 라고 해서요, 어쩔 수 없이 딸네 집에 들어가서 살림도 해주고 딸네 손자, 손녀를 봐주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손자, 손녀가 고등학교 졸업 맞고 대학까지 다 마쳤을 때는 이미 이 어머님께서는 93세가 되신 것이에요. 하지만 아들, 며느리는 같이 한갑이 되었죠. 한갑이 되다 보니까 아들, 손자가 또 출가를 했어요. 말하자면 외할머니가 손자까지 시집장가를 보내게 된 것이죠. 아들, 손자 다 시집 보내고 나니까 딸과 사위 그리고 장모님과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따님은 수영장이다, 골프다, 운동을 가죠. 사위님 역시도 골프다, 산이다, 운동이다 가시죠. 집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할머니, 어머님이시죠. 친정 엄마가 외롭게 집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어요. 고독한 거죠. 손자, 손녀 볼 때는 그 재롱에 살았는데 힘이 빠지고 나이가 93세가 되다 보니까 딸과 사위는 바쁘다고 나가고 취미생활 하느라고 바빠서 나가고 운동한다라고 나가는데 93세 되신 어머님은 귀도 안 들리죠. 눈도 나쁘죠. 갈 곳이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2달에 한 번 저희 협에 오실 때마다 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떨 때는 2시간씩 이야기를 하고 제가 어머님 등을 문질러줘 가면서 토닥토닥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왜 아드님 집에 안 가셨어요? 내가 딸내서 우리 딸내 애들 손자들 다 봐줬는데 어떻게 아들 며느리한테 갈 수가 있겠어. 또한 아들 며느리가 어머니 우리 집에 와서 살아요 라고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 그럼 언제 가세요? 라고 물었더니요, 아들 며느리가 명절 때만 데리러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명절 때도 하루 전날 모시고 가서 하룻밤 자고 오신다라고 하더라고요. 내 아들네 아이들을 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죽어도 딸네 집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어머님의 말씀, 저는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네 마음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내가 90살까지 살 줄 몰랐지요. 어머님도 역시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사는 게 지겹다라는 말씀도 해요. 왜 안 죽지? 왜 나는 이렇게 왜 오래 살지? 라는 생각을 해요. 무릎이 아프고 아들, 손자, 내 자식까지 다 키우다 보니까 인생이 93세, 당신 인생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십니다.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앞도 잘 안 보이지, 귀도 안 들리지, 아들 며느리는 하루 종일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지 하니까 고독하시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신 거예요. 노인분도 우울증이 온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제 손을 붙들고요, 부들부들 떠시더라고요. 영양실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령이다 보니까 기운이 없는 것이죠. 간신히 머리를 하고 부축을 해서 아파트 입구까지 모셔다 드리긴 했는데 뒤에서 쳐다보는 제 마음이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올해 100세이시거든요. 저희 엄마도 딸내 아이를 봐줬더라면 저랑 함께 살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엄마가 너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셋째 오빠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셋째 오빠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아들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당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어머님은 딸내서 얹혀 산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주눅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딸과 사위도 자식입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불편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잠자고 있다가도 부엌에서 덜그덕 소리가 나면 내가 가서 밥을 차려줘야지 라고 해서요. 아픈 다리를 이끌고 나서 자네 뭐가 먹고 싶은가? 아니에요 장모님, 들어가세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해도 장모님은 아니야 내가 해줄게 라고 했어요. 과일이라도 하나 깎아준다라는 그런 거죠. 왠지 집안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는 없고요, 식모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문간방에서 사시면서 딸과 사위가 움직일 때마다 눈치를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딸이 부엌에서 덜그덕거려도 얘 뭐 필요하니? 뭐 찾니? 라고 물어보고, 또 딸이 왔다 갔다 되면 애미야 뭐 찾니? 뭐 하고 있니? 또 물어보게 되고, 그럼 딸이 엄마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엄마 그냥 푹 쉬어, 아무것도 하지마 라고 했을 땐 또 저것이 내가 무언가 못마땅해서 소리를 지르나 엄마가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딸은 당연히 큰 소리로 얘기하겠죠. 하지만 어르신들도 귀를 못 들어도요 큰 소리는 눈치로 알아차리신단 말입니다. 어머니 그건 딸이 엄마가 좋아서 편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상처 입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머님은 딸과 사위한테 얘기는 못하고 미용실인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내내 밖에 외출을 못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코 땡땡이로 인해서 외출을 더 못 하시죠. 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파마하러 오셨는데 이번에는 3개월 만에 오셨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손주 결혼식에 갔다 오셨거든요. 머리 드라이하고. 이번에는 많이 늙으셔서 오셨는데 제가 5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어머니는 20분, 30분이 걸려서 들어가셨을 때 편해서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정말 들어가기 싫은 곳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제가 이듬해 늙으면 나도 저럴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시울이 적시어지더라고요. 혹시 우리 엄마도 눈치 보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도 딸네 집에서 사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거고, 현재 친정엄마를 모시고 계시는 예쁜 공주님들도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엄마 어디 불편하지 않나, 사랑하는 내 엄마 어디 아픈 곳은 없나 한번 살펴보시면 안 될까요? 저는 엄마가 멀리 계시고 엄마가 곁에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아픈 것도 숨기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리고 올케 언니가 언니 엄마 어때? 하고 물어보면 아가씨 엄마 괜찮아, 엄마 건강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차피 신우인 제가 알아도 엄마가 아픈 것이 낫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프다고 한들 신우인 제가 걱정할까봐 병원에 입원해도 얘기를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저를 생각해서겠죠. 하지만 저는 가끔 그래요. 엄마가 저하고 좀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언니를 참 좋아한답니다. 우리 엄마 100세까지 모시고 있는 것도 올케가 마음 편히 해주셨기 때문에 100세까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 살았더라면 고독해서 벌써 하늘나라 가셨겠지만, 그래서 저는 늘 사랑하는 오빠 언니에게 늘 감사하다라고 생각해요. 방이 추운가, 또 드실 것이 있나 항상 따뜻하게 밥 해주시고, 항상 찍어 먹을 국거리라도 해서 무국이라도 끓여서 우리 엄마에게 드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다음에 우리 언니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저는 딸이라고 해서 친정엄마한테 자주 가지도 못해요. 일한답시고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은 친정엄마랑 같이 사시는 분 계시면, 원래 가까운 곳에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면 더 소리도 지르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법이에요. 딸하고 소리 질러 싸워도 앙금은 없죠. 하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울 때는 앙금이 많이 남지 않아요. 똑같은 것이에요. 내 엄마니까 내가 소리 질러도 될 거야 라고 하시죠. 엄마가 젊었을 땐 소리 질러도 괜찮더라고요. 93세의 어머님을 봤을 때 딸이 큰 소리로 쳤을 때 어머님은 가슴이 쿵쿵 하고요, 벌렁벌렁 하신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딸이 소리 질러도 가슴이 벌렁벌렁 해요. 내가 많이 약해졌나 봐. 딸이 소리 지르거나 딸과 사위가 싸우거나 목소리가 커도 쟤네들이 나 때문에 싸우나 해서요 불안하대요. 밥맛도 없고요, 잠도 안 온대요. 여러분들 친정엄마랑 한 집에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모님 앞에서는 싸우지 마세요. 부모님은 마음속으로 상처를 입고, 우리가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구박당하거나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이들이 한번 상처 입으면 평생을 간다고 하잖아요. 어른들도 아이들 마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혹시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시어머니나
친정엄마가 옆에 계시면 연세가 많다고 해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르신 두 분을 안 모시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것보다는 못하죠. 저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제가 어머님을 안 모셔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모릅니다. 친정엄마랑 같이 안 살아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어머니 93세 되신 어머님한테 들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또한 그 어르신들에게, 아니면 외로운 어머님이나 외로운 장모님, 외로운 엄마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 젊은 엄마들, 아니면 함께 사시는 며느님이나 사위님, 아드님에게 전달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렇게 영상에 담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영원쌤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원쌤 방송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